언론인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대구에 와서 본부장 역할을 시작한 지 오늘이 9일 차인데 아직까지는 여러분께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는데 오늘 인사도 좀 드리고 또 여러분들 궁금한 말씀도 좀 서로 나누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뵙도록 했는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대구 지역에 유례없는 어려움이 이렇게 와서 참 대구 시민들이 겪고 계신 고통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구는 뭐 과거에도 지하철 문제 등 어려운 있었습니다만은 대구 시민들의 지혜와 단결 또 높은 자존심으로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하시고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또 역사적으로는 2.28을 비롯해서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또 국채보상운동에도 최전선에서 애쓰셨던 분들이 바로 대구 시민들이셨기 때문에 항상 대구 시민들의 그런 높은 민주의식과 역사의식을 존경하고 또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지혜에 대해서도 존경의 마음을 갖습니다. 이번 그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을 자발적으로 해주시고 계시고 또 이 지역의 의료진이나 시민사회도 위기 극복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전영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다들 일체감을 갖고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곳에서도 물론 요즘은 그 화상회의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오늘 아침에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추경 예산안을 국무회의를 의결을 하는 등 이것도 매일 그 화상회의를 통해서 중대본 회의를 제가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곳에 머무르는 것은 이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해야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위기 극복에 힘이 되고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이 불편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시민들과 함께 하고자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간에 확진자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 병실 확보가 거기에 따르지 못해서 참으로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만은 이제 어느 정도 병실이 확보되었고 특히 경증 확진자들은 생활치료센터에 모시는 것으로 이렇게 지난주 주말에 그 지침을 규정을 바꿨습니다. 대응 체계를. 그래서 그간에 그 체계를 바꾸기 한 며칠 전부터 준비를 쭉 해와서 체계를 바꾸면서 바로 입소가 시작이 되었고 또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정돈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대구 지역의 그 의료인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다시 한번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전국으로부터 많은 의료인들이 달려와서 자원봉사도 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 대구의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직자들 너무 수고 많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저는 대구 경북에서의 코로나19 극복이 대한민국에서의 극복으로 연결되도록 중대본부 본부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처럼 마련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질문에 성실하게 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가용 병상이 2,360일 병상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2,360일 병상 중에 약간의 여분을 남겨놓고 한 2,100분 혹은 2,200명 그 정도를 입원하시도록 할 예정입니다. 왜 이렇게 조금 그 여분을 두냐면 아시는 것처럼 생활치료센터에 경증 환자들이 가 계신데 혹시 거기에 입소하신 분들 중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될 환자가 생길 경우에 즉시 입원이 가능하도록 여유 병상을 한 200병상 정도를 남겨놓고 이렇게 운영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2,361 병상 중에 한 2,100이나 200병상 정도를 채울 예정이고요. 그리고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확정된 이제 숫자가 2,907실입니다. 2,907 확진자를 모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예비로 협의 중인 것, 또 예비로 확보를 해놓은 것,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그보다 훨씬 많은 한 6,000명 정도 또 모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2,361실과 이 생활치료센터 2,907실을 합쳐서 이제 5,000명 이상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모실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이제 퇴원도 하시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만약에 그보다 더 환자가 늘어날 경우에도 대비해서 미리 수천실의 예비 병상을 예비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속을 받아놓거나 또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성실하게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일보 박무환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에 추경을 11조 7천억 정도 의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 경북에 돌아올 예산은 얼마나 되며, 특히 우리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더 지원될 부분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연히 이제 대구 경북에 그 지원될 예산도 있고, 또 다른 지역보다 대구 경북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서 추경 예산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이제 예산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재부 예산실에서는 좀 작업을 하면 지역별로 세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아마 대구시에서 그리고 경북도에서 그런 걸 취합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터이지만 지금 이렇게 각 시도별로 그걸 세분해서 그 예산 심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추경 예산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중에 이제 부총리와 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부총리가 대구 경북에 특별히 배려를 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게 돈이 얼마냐 하는 것을 손에 쥐는 정보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네, 한국일보 전진호 기자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난 뒤에 인력과 장비 그리고 병실 부족이 계속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계속 따라잡지 못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방역대책본부의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확립돼야 된다는 주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에서 총선 공약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처음으로 성격시키자 이런 안이 나왔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컨트롤 타워를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는 게 좀 바람직한지, 질병관리본부를 처음으로 하는 게 이게 적합한 안인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질본이 그래도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본은 아주 독립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사스나 메르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를 그대로 질본이 발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비해서 감염병의 위험이 점점 더 커지고 또 양상도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급격하게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또 신천지 사태와 같은 그런 클러스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작은 클러스터가 아니고 엄청난 큰 클러스터가 생기는 등의 이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역량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당에서 지금도 질본 본부장이 차관급이긴 합니다만은 이 질본을 외청으로 독립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청으로 독립이 되면 인사와 예산이 지금보다 본부로 있을 때보다 더 원활할 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금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상황에 대해서 걱정이 크시지만 또 국제적으로는 그래도 한국의 질본이 잘 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잘하는 것이든 못하는 것이든 간에 아무튼 세계 인류 수준의 방역 기구 컨트롤 타워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질본의 위치를 격상한다든지 또 독립기구화한다든지 그런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뉴스입니다. 덧붙여서 총리께서 2월 25일 날 대구 오셨습니다. 예. 그때 대구의 확진자 수가 499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그때 병상을 1,000개 요구를 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이틀 후에 27일 확진자가 1,000명 넘었고 29일 날 2,000명 넘었습니다. 3월 2일 날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3,000명이 넘었습니다. 이때 여기 사망자가 6명이었고 그 병상날이 굉장히 과정되고 자가 대기자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3월 2일 날 이때서 3,000명 넘었을 때 그 정부 대응 지침이 변화가 생겨서 생활치료시설이 처음으로 지정됐습니다. 대응이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또 많은 자가 대기자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숫자의 변화만 보면 뭐 대응이 늦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병상을 확보하는 일을 그냥
홍상 병상을 확보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시면 그것은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냥 입원실을 확보하는 것과 코로나 확진자를 위한 입원실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큰 차이가 있다. 그냥 빈 방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제 이 코로나 확진자는 이제 전염병에 감염이 된 환자이기 때문에 그 병실을 마련하는 일은 참으로 지난한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가 예상했던 것이나 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확진자 증가 속도가 훨씬 앞질렀기 때문에 우리들이 발을 벗고 달려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확진자가 쌓이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원래 확진자들을 모두 병실에 모셔서 이렇게 치료를 하려고 하던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그런 일대 수정을 하려면 그냥 누구 한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지난 일요일 날 그 정책을 바꿨지만 사실은 그 정책을 바꾸기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지난 일요일 날 중대본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일요일 날 생활치료센터에서 확진자를 모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병실과 그 생활치유센터를 합치면 5,000실 이상의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그냥 하루나 당장 이렇게 무슨 우리가 어디 가서 뭐 물건을 사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상당한 그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그런 준비를 통해서 제도도 바꾸고 병실도 확보하고 치료센터도 확보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 200명의 생활치료센터가 한 곳에 확보를 했을 때 거기에는 의료진과 또 행정요원과 여러분들을 합쳐서 한 최소한 10% 이상, 20명 이상의 지원 인력이 함께 거기 동반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병실에서 그냥 입원시키면 될 거 아니냐. 또 어디 생활진료센터가 구분되면 그냥 들어가면 될 거 아니냐. 지금 진료센터나 병실이 마련이 됐는데도 119 구급대가 100대가 넘는 차량이 와서 하는데도 지금 그 하루에 금방 안 되고 며칠 지금 빈 병실이 있음에도 며칠 걸리고 또 빈 생활진료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걸리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꼭 대응이 늦었다 빨랐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양신문의 박혜호입니다. 생활치료센터가 2,970을 확보했다고. 2,907. 거기에 대구를 포함한 몇 개 시도에 몇 개인지 알고 싶고,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확보했다는 경주 몇 개는 이게 취소됐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사례가 일어나는지 생활치료센터가 그걸 다 다른 지자체가 협조를 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대구를 포함해서 몇 개 시도에 몇 개가 생활치료센터. 예, 뭐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지는 않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1번이 이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대구시의 중앙교육연구원 아닙니까? 그것을 필두로 해서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경북과 대구 그리고 충남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충북
충북, 충남, 충북, 충남, 충북, 대구, 경북, 충남, 충남, 충북 얘기했죠. 이렇게 여러 그 지자체에 걸쳐서 이제 확보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확정이 된 것도 있고, 제가 확정이 된 곳이 그 2,907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협의 중인 곳들도 있고요. 또 협의가 되었지만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최악의 경우에 그쪽에 거기를 사용하고 그보다 좀 좋은 시설을 활용해야 되겠다는 것도 있고 해서 그 2,361 병상과 2,907실은 확실히 확보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경주의 K호텔은 이제 그 호텔 측과는 이야기가 되었는데 아직 시설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 중인 것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 한국경제 오정훈 기자입니다. 기자분들이 좀 날카로운 질문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일단 저는 그 총리님께서 25일부터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대구에 있어 주신 데 대해서는 대구 시민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웃오브 사이트 아웃오브 마인드라고 여기 다니러 가시지만 대구에 안 계시면 대구에 아픈 가서 조금만 함께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는 총리님 모시고 나서 대구시의 반응도 그 정부나 대책을 요구하면 18일부터 25일까지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25일 이후에 좀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총님 계신 거는 정말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통 기업들이 위기 상황이 오면 시나리오 변경을 합니다. 플랜 A도 있고 플랜 B도 짜고, 그래서 대구시가 18일부터 25일까지 어떤 그런 시나리오별로 환자 수가 300명, 500명, 700명, 1000명, 1300명 이상으로 갈 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들이 초기에 작동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실제 그런 결과들이 발생하고, 국가가 아픈 사람이 있는데 병원을 못 간다는 것은 그거는 국민들이 국가를 신뢰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요일날 전문가들 몇 분이 내려와서 이 경증 이 분리하는 정책의 변화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전에 보건복지부나 정부에서 분명히 그거는 사과를 하고 저는 넘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질본이나 정부가 그런 시나리오별로 미리 대응을 못하고는 정부가 지금 핑계를 댈 게 아니라 대부분 잘못을 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견해가 어떠신가요?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신종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콜레라나 장티푸스가 아니고 이것은 지구촌에서 아직 백신도 개발하지 못하고 또 이 병이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그림이 나오지 않은 그런 전염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시는 것처럼 미리 다 예비하고 잘 했으면 최선이겠습니다만은 그런 만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병실이 빈 병실이 없어서 확진자들이 입원을 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신종 전염병에 맞는 병실이 없어서 입원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걸 준비해야 하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은 우리가 이해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를 대응함에 있어서 정부나 지자체나 의료계나 이렇게 이 세 축이라고 보는데 뭐 누구는 더 좀 잘 대처하고 그렇지 못하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은 이제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극복하고 나서 하나하나 복귀하면서 제대로 평가하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걸 평가하기에는 좀 너무 이르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평가하고 있을 시간도 없다. 지금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잘 대처하고 준비하는 것이 지금은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새로운 김미 기자입니다. 마스크 질문 드릴게요. 마스크 원래는 하루에 하나씩 쓰라고 공고를 했다가 지금 기준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3일에 하나 써도 괜찮다. 그리고 오늘 당정청 발표에서 마스크 없이도 하셨는데요. 이런 게 자꾸 바뀌면서 국민들 혼란을 많이 주는데 총리님이 들었을 때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 어떤지 입장이 좀 궁금하고요. 또 국민들에게 마스크 사용 관련해서 메시지 주실 거 있는지. 예. 그 마스크를 원래 우리가 잘 안 썼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산업이 그렇죠.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마스크를 생산하는 시설이 있고 또 그 마스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자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작년 12월이나 1월 달에 마스크 생산을 한 500만 장 정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마스크 공장이 풀로 돌아가지가 않고 또 원자재도 조금 재고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스크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원래 작년 12월부터 마스크 수요가 좀 늘다가 1월 달에 평시보다 좀 마스크 수요가 늘었어요. 그랬는데 신천지 사태가 생기면서 급격하게 증가한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19가 없었으면 우리는 아무도 지금 마스크를 안 쓰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소에 마스크 공장들이 오늘과 같은 상황을 대비해서 생산 여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마스크는 수요와 공급이 매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의 수요 초과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으니 어떻게든지 공급을 늘려보자 하는 노력을 열심히 했죠. 그래가지고 500만 장이던 그 능력이 1000만 장으로 늘었어요. 1000만 장으로 늘어서 괜찮을까 했는데 1000만 장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5천만 명 아닙니까? 그 중에 한 1500만 명이나 2000만 명이 마스크를 하루에 한 장씩 사고 싶어 한다면 그러면 뭐 태부족 아닙니까? 이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편차만 있어도, 그러니까 약간의 수요, 초과 수요만 있어도 그게 시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들 비축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또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초래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유가 있지만 이유는 차치하고 결과로 보여줘야 되는 게 정부죠. 그런 차원에서 저나 장관이나 심지어는 대통령께서도 유감 표시를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수출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수출도 금지하고 또
원래는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정부에서 인수를 해서 공적 유통망을 통해서 50%는 유통하는 고시를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서 그걸 목요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잘 작동하지 않아서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두 가지 대책이 필요하겠다. 첫째는 정부가 개입을 좀 더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예를 들어서 의료진은 100% 공급을 해야 돼. 아무리 모자라도 의료진한테는 100% 공급을 해야 됩니다. 또 산업 현장에 노동자는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때 또 취약계층 이런 데는 하면서 공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도 이미 지난주에 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좀 더 공적인 개입을 심화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걸 형평성 있게 할 거냐. 공적인 이제 공적인 영역이 개입을 했는데 이게 불공정하게 분배가 되고 유통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고 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런 것이죠. 이제 배급제 비슷한 그런 배급제와 시장 경제를 함께 조화시키는 그런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장 경제에서 약간의 공적인 기능을 첨가했다가 지금은 배급제에 준하는 정도의 시장 경제를 약간 가미한 그런 방안을 지금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상황을 공급을 최대화했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공급을 더 늘리기 위해서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도 하고 어제도 제가 구미에 가서 필터 생산을 좀 늘려주도록 요청도 하고 이래서 국내외 쪽으로 생산량을 늘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 괜찮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걸 일회용으로 하루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조금 더 쓰기 더 쓸 수 있는 분, 하루 내 땀 흘리고 많이 쓰는 분은 이틀 못 쓰겠죠. 그렇지만 잠깐 썼던 분은 뭐 조금 더 쓴다든지. 그래도 또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안 쓰는 것보다는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면 마스크 같은 것을 써도 안 쓰는 것보다는 낫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침이 튀기는 걸 방지해서 남한테 폐해를 안 끼치는 것과 혹시 있을 수 있는 바이러스를 이 필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 그게 마스크의 역할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뭐 KF80 이상이 좋지만 그게 전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걸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면 마스크라도 안 쓰는 것보단 나은 거다. 이제 이런 차원의 접근인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정부는 공급을 늘려서 국민들의 수요를 다 충족해주는 노력을 한다. 그러나 그게 부족할 때는 꼭 필요한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공급되게 되되 공평하게 국민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공급 방법을 조정한다. 그래도 안 되면 조금 부족한 것이라도 좀 안 쓰시는 것보다 쓰시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마스크 해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총리님께서 대구로 내려온 이유가 단순히 이제 방역 대책을 진두지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구 시민,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지금 저 매일신문의 김근우 기자입니다.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고 그 상황에 맞춘 정책을 좀 어떻게 보면 펴시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요즘 시민들이 가장 체감하는 부분이 동성로라든지 번화가를 나가보면 텅텅 비었거든요. 그리고 음식점이라든지 카페도 거의 태반 이상이 지금 문을 닫고 아무래도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으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자영업자들의 피해 같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를
총리님께서도 대구에서 지금 일주일 넘게 생활하시면서 많이 체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비단 이제 이런 지역 자영업자들뿐만이 아니더라도 뭐 그 검사 키트를 만드는 시젠이라든지 또 급격하게 이제 인력 수급을 늘렸던 마스크 업체라든지 이런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 향후 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후폭풍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병에 걸려서 숨지는 사람들보다 그 폭풍이 더 무섭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구에 계시면서 좀 고민하신 부분이 있는지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실 방침이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정부나 저는 원래 신천지 이전에 뭐 하루에 뭐 1명 발생하고 3명 발생하고 그럴 때는 이 감염병, 전염병도 극복하고 경제에 대한 피해도 최소화하는 소위 말하는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신천지 사태가 나고 나서 급격하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또 위기 대응 수준을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게 최선이다. 그게 1순위다. 그리고 다른 문제는 그 다음에 극복하는 거다. 그러니까 2마리 토끼에서 1마리 토끼를 우선 잡고 다른 1마리는 차후에 잡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 상황에 따라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대구시에 시민들이 많이 나오시면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그러면 방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댁에 계셔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감염병을 극복하고 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시민이 다시 손잡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자영업자들이 다시 생활의 터전을 복구하고 국민들이 살아나가실 수 있도록 그것은 그때 함께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추경을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받는 그런 계층이나 국민들에게 뭔가 이 도움의 손길을 주겠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그런 노력을 통해서 코로나19가 극복이 되고 나면 그때 또 잘 평가해서 정부가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지방자치단체와는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될지, 또 필요하면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그때 이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실천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마스크가 이렇게 없지만 대구, 경북은 우선적으로 좀 배정을 하잖아요. 우선적으로. 그게 뭐 작은 것일 수 있지만 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나서 봤더니 대구, 경북의 경제가 재활됐더라. 그러면 중앙정부가 그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차별화된 다른 지역보다는 더 강력한 그런 지원 대책이나 활성화 대책을 세울 터이죠.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적절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총리, 제가 모두의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질문을 한 개 더 드리겠습니다. 총리님께서는 기자 간담회에 있으신 줄 참모진도 알았을 때고 하는데 그래 대구 경북에 얼마나 배정이 되는지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배정이 됐다고 기재부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좀 더 파악을 하셔서 보좌진들은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배정돼 가지고 답을 못 하시는지 아니면 너무 적게 배정이 돼가 답변을 못 하시는지 좀. 이 정부의 오늘
이제 이게 그 추경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안입니다. 안. 이것이 국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11조 7천억의 추경을 시도별로 나누어서 그걸 이렇게 뭐 얼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통과가 되고 나서 그리고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예결위원들이 대구 경북에서도 예결위원들이 나오죠. 국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이제 그걸 나눠 보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지. 지금 이게 뭐 무슨 경영 지원 자금이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정확하게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통계를 정확하지 않은 통계를 제시하는 것은 아주 그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조금만 틀려도 그거 가지고 이걸 통계라고 내놓냐, 일국의 총리가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내놓는 게 옳은 것이죠. 예, 그래서 뭐 글쎄 무슨 취지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그건 뭐 저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대구시에 관계되는 예산이 요거다라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산실의 직원도 그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저는 확인하려고 하시는 것은 조금 기다리시면 지금 우리가 이걸 17일 날까지 통과시킬 목표거든요. 3월 17일까지. 그러면 통과가 되고 나서 그러면 이제 그때쯤 되면 대구시청이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때 대구시청에서 왜 대구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대구는 이렇게 배려가 작냐 크냐 하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지금은 이제 적절한 시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MBC 권윤수 기자입니다. 지금 의료 현장에서는 방호복이나 마스크 같은 의료용품이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대구시 브리핑에서 일부 기자들이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대구시에서는 중앙정부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하고 뭐 속전한 답을 주지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의료용품 부족 현상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지, 인지하고 계시다면 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그 몇 가지가 있죠. 그 레벨 D를 필요한 용품, 이제 그 지금까지 비축했던 용품을 많이 활용을 했으니까 재고가 상당히 줄어들었죠. 거기에 맞추어서 정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의료 인력을 위한 이 필요한 장비가 쇼티지가 생기면 그러면은 그 환자들을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 대책을 세울 때도 의료용은 100%를 보장해라. 응? 그래서 저는 이제 의료용 마스크가 있는데 혹시 제때 배달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마스크 같은 것은 100%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장비도 수입을 하기도 하고 또 이 국내에서 생산을 독려하고 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의료용으로 필요한 장비들은 큰 무리 없이 뭐 넘치지는 않겠지만 큰 무리 없이 조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런 그 코로나19 같은 전염병과 싸우고 있을 때는 1차적으로 의료용 장비의 수요와 공급 이런 부분은 질본이나 복지부에서 잘 챙기고 있어서 그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
일주일가량 매일 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이 3일 내에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이신지 설명 주세요. 예, 제가 뭐 점을 친 건 아니고 기대한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 대구의 경우를 보면 지금까지 오늘 405명이 발생했잖아요. 400명 이상 발생한 날이 6일입니다. 지금까지 400명 이상. 그리고 오늘 현재 4,005명의 확진자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9일과 16일 두 번 신천지 예배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유증상 환자들은 전원 지금 다 끝났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고위험군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고위험군의 진단이 끝났으니까 아마도 이 어느 정도 그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기대 섞인 그런 기대인 것이죠. 그렇다고 뭐 보장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너 왜 줄어들 거라고라더니 안 줄어드냐고 말씀하시면 그때는 저는 할 말이 없죠. 기대도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가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합리적인 그 추론에 의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희망이 섞인 그런 기대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예정된 시간이 벌써 한 5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총리 이번에 그 자영업자 뭐 생계 지원 시간의 텀이 있는데 사실 일용직 노동자들이나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이 시간이 길어지면 지원을 해도 안 되는 데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투병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요? 글쎄요, 제가 주문은 했었는데 예. 이게 이제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네네. 주문을 했었는데 아마 이제 그게 그 어떤 일용직을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예. 그런 부분이 좀 이 불확실해서 네네. 제대로 반영은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질문을 끝내고요. 마지막으로 총리께서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대구시나 전국의 공직자 여러분들께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료인 여러분들, 특히 자원봉사를 위해서 달려와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간호사관학교 학생들이 졸업하자마자 다 이쪽으로 왔어요. 그리고 공보위들이 750명이 국방부에서 군사훈련을 조금 유예하면서까지 또 이제 이쪽으로 와서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의료계나 다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보니까 아주 경무에 시달리는 간호사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댁에도 잘 못 들어가시더라고요. 가족들한테 혹시 감염될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다들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때는 서로가 서로를 좀 격려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리고 따질 것은 이 위기를 극복해 놓고 따져도 되는데 격려를 하지 않고 이제 따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격도 하고 그런 것들은 좀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좀 힘을 모아서 일단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나서 좀 그런 건 따졌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도 있고요. 이제 저는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 위기를 제대로 잘 극복하는 수범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에 그 사스, 메르스 또 코로나 이것을 겪으면서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시스템이 잘 정비되고 또 지방자치 차원에서도 이런 그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체제가 제대로 잘 정비되어서 국민들께 걱정을 좀 덜 끼쳐드리는 그런 선진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 죄송합니다. 중앙일보인데요. 무감염 인증제 제안하셨는데 그거 보건당국이 논란 소지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거 한 말씀만 좀 보여주시죠. 죄송합니다. 이제 저는 원래 비즈니스맨 출신이에요. 종합무역상사 출신인데 우리 기업인들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은 공직자나 의료계나 이런 데서 하더라도 우리 기업인들은 기업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코로나 통계 때문에 입국이 거절되거나 또 그 해외여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그래서 경제활동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지 않느냐 하고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단 한 사람의 기업인이라도 그런 제도를 통해서 여행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고 그래서 또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러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미국에서 한국인들이 미국에 오면서 좀 건강 체크를 좀 제대로 하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외교부에 제가 오래전부터 계속 주문을 했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이런 문제를 미리미리 외교적인 노력을 선제적으로 펼쳐달라. 그래서 그런 노력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인 출신으로서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뭐 그대로든 아니면 변형된 형태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무언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냥 개인적인 경험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제안했던 것이에요. 그걸 해라라고 명령을 한 게 아니고 이런 거 좀 검토해보자 이렇게 했던 거니까요. 이제 아마 검토 결과 유효한 데가 있으면 그런 데 써먹을 터이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해도 괜찮고 그런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바쁜 시간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거 악수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다. 예.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